7월 31일 수요일 김효정의 톡톡 동안입니다. 경북도가 인구 위기 해결을 위해 전국 최초로 이민청 유치를 추진 중이지만 정작 경북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최근 이와 관련한 노동 정책 토론회가 경북도청에서 열렸는데요. 여기에 참석한 경북북부 이주 노동자 센터 김헌주 센터장 만나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주 노동자 센터에서 작년이군요. 계절 노동자들을 상대로 노동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고요? 예, 사실 그 전에,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이 막혀 있었는데, 네. 이제 코로나 시기가 끝나고 나니까, 여전히 심각한 농촌 인력난 문제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계절 노동자들을 들여오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도 하고 또 활발하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근로 조건을 확보하고 있는지, 네. 인권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전체 이주민은 2024년 6월 말 현재 한 260만 명 정도 되고요. 네. 통계상으로. 그 중에 등록 외국인은 약 한 14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일을 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추정치이긴 합니다만은 한 160만에서 170만 명 정도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얼마나 되나요? 경북에는 지금 한 28만 명 정도 그렇고 물론 이제 요거는 그 대구까지 포함한 숫자이긴 합니다만은 네. 그래서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15% 정도가 여기 경북에 거주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구 예, 경북에요? 예, 예. 예. 네. 그러면 이 가운데 지금 계절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계절 예. 노동자는 좀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궁금해요. 예, 한국의 이제 이주 노동자 제도는 고용허가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E9 비자라는 비자가 있는데요. 네. E9 비자로 들어오고요. 그다음 동포분들을 특정해서 동포대 정책에 의해서 또 동포분들이 들어오는 비자는 H2 비자라고 해서 특례 고용허가 제도가 있는데요. 네. 통상 3년에서 5년 정도 체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데 네. 계절 노동자는 이제 농촌 지역이나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단기적으로 근무하는 그러니까 초단기 근무인데요. 네. 그래서 한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들의 가족을 초청하는 제도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주 노동자들이 있고요. 네. 시포 비자입니다. 네. 그리고 각 지역 지자체나 그다음에 이주 노동자들이 오는 나라의 지자체 간에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는 계절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해 비자로 들어오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계절 이주 노동자의 특징은 고용허가제와는 달리 약간의 좀 고용허가제도 단기 체류긴 합니다만 이건 초단기별로 네. 그러니까 짧게는 한 3개월, 지금 5개월로 늘었습니다. 네. 길게는 한 10개월 정도로 해서 음. 아주 짧은 기간 체류하면서 바쁜 농촌의 바쁜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 제도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이 계절 노동자로 들어오면 최대가 10개월까지밖에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 설문조사 결과를 좀 자세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분들이 어떤 경로와 또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 오게 되는 겁니까? 경로와 절차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출발 자체가 네.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주 짧은 기간 한국에 체류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 주로 들어와 있는 결혼 이민자들을 통해서 가족들 대충 한 4천 정도 됩니다만은 그런 가족들이 와서 임시로 초청해서 그 가족들이 사는 동네 주변에서 일을 하게 있는 제도가 있고요. 네. 또 그리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인력난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가 이제 아시아 각국의 그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네. 그 지자체가 인력을 선발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지자체도 그렇긴 합니다만은 외국 지자체가 그런 인력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한데 이주 노동자들을 모집하는 것들이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브로커들이 개입되게 되는 거죠. 네. 브로커들이 개입되어서
이분들은 어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분들을 모집하다 보니까 네. 여러 가지 이제 불합리한 그런 개입들이 음. 많이 이루어지고요. 네. 이런 가운데서 이제 부당한 수수료,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브로커 경비 이런 것들이 많이 개입돼서 많은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뭐 취업 정보나 출국 경비 같은 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분들이 요번에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그 취업과 관련된 정보를 어떻게 입수하느냐고 물어봤더니 네. 주로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을 통해서 입수하는 경우가 많고요. 음. 요즘 워낙 인터넷이 발달돼서 인터넷을 통해서 경우를 하긴 합니다만은 네. 주로 이제 그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통해서 하는데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런 인력을 모집하는 브로커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정보를 입수하게 되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브로커들이 출국 경비를 이제 걷습니다. 네. 그 경비가 상당한 금액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을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5달 일을 하면 네. 뭐 최저임 기준으로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를 버는데 네. 제가 작년에 라오스를 갔다 왔는데 라오스에서는 이분들한테 출국 경비로 약 400만 원을 징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뭐 상당한 비용을 따로 이렇게 지불하고 있는 건데 좀 개선이 필요해 보이긴 하네요. 예, 그렇죠. 뭐, 고용허가제라고 이야기하는 지금 제도가 문제가 많기는 합니다만은, 고용허가제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그 정부 간 협약, 다시 말하면 이제 G2G라고 말하는데요. MOU 체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공적인 기관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제 투명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좀 있어요. 네. 선발 과정도. 그래서 이주 노동자들 출국 경비나 입국 경비가 많이 줄어든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뭐, 그 금액도 상당히 합니다만은. 근데 이 계절 이주 노동자 제도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네. 사설 기간에 거의 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개입되다 보니까 비용을 과다하게 되는 거죠. 라오스 경우에 400만 원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비행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덜 비용이 없는데 네. 거의 이것이 브로커들의 이권으로 이렇게 가버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좀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계절 이주 노동 제도 자체를 반대하긴 합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뭐 계절 이주 노동자를 운용한다면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이 마련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도 뭐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계절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그럼 노동 조건이나 형편은 좀 어떤 걸로 드러났습니까? 다 이야기 드릴 수는 없고요. 네. 이제 월급을 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200만 원 정도 받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이 200만 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딱 최저임금 금액인데 네. 실제로는 제조업처럼 8시간 일하지 않아요. 농촌 현장이 그렇기도 하니까. 네. 또 그리고 농번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무엇보다 쉬는 날이 전혀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유노동자들은 3개월 동안 일하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쉬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네. 쉬는 날이 아예 없고 비 오는 날 불규칙적으로 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석 달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임금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열악한 걸로 느껴지는데 근무 시간도 일단은 길고 그 가운데 휴식 시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또 보니까 뭐 여권을 압류해서 인권 침해한다 이런 요소도 들었고요. 정말 뭐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뭐 근무 시간과 주기 시간 문제는요, 재산 거론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현실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문제는 이분들이 이제 짧게는 5개월, 지금도 3개월에서 5개월로 개선되어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은 네. 또 길어봐야 10개월이니까 이제 초단기로 처리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농주들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탈할 것을 대비해서 네. 여권도 압류합니다. 예, 본인들은 보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네. 뿐만 아니라 일과 시간에 이분들을 어느 정도 통제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일과 시간이 끝나고 외출을 한다든가 네. 뭐 휴일날 밖으로 나가서 뭐 예를 들어 그나마 쉬는 날도 없긴 하지만 네. 외출을 하고 이런 것들도 농주들한테 보고하고 나가거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네. 성인인데. 그래서 여권 압류와 외출 시간 통제 이런 것들은 정말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억압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지금 경북도가 적극적인 이민자 유치를 통해서 인구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렇게 들어와 있는 또 들어올 외국인 근로자의 노동 조건 개선에는 참 무관심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요. 예, 그게 경북도가 이제 이런저런 노력을 하는 것은 일단은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정책의 목적이 우수 인재 유치라는 명목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우수 인재 유치라는 것은 그렇게 노력 안 하더라도 조금만 좋으면 들어올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주 노동자들이 대부분 소위 말하는 뿌리 산업, 그러니까 3D 업종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데서 일하는 제조업 위주 노동자도 있고요. 네. 이 정책이 이제 그런 현실을 외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오고 있는 계절 이주 노동자의 문제도 농촌 현장에 사실은 사람이 없고 아우성이라서 이런 분들이 들어오는데 그런 농촌 현장의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개선하기 위한 선노력 이런 것들이 비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주 노동자를 어떻게 하면 들어오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이 지역이 들어와서 일하고 싶고 노동 환경도 좋고 생활 환경도 좋다면 사람들이 당연히 들어오겠지요. 네.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전제돼 가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좀 어떤 노력과 또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방 언론 기사를 봤는데 임미애 의원실이 계절이주 노동자 문제와 관련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했더라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대답이 계절이주 노동자 문제는 법무부의 소관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네. 한국의 이주 노동자 제도는 대부분 이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관할을 하는데 계절 이주 노동자 제도는 법무부가 관할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주 노동자 문제는 사실은 총체적인 대응을 해야 되죠. 그래서 관련 부처 간에 소홀한 협력도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이제 계절 이주 노동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농촌에 있는 개별 농가들한테 모든 책임을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이 워낙 힘들고 어려운 조건인데 네. 그 개별 농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지자체나 관련 공공기관 그리고 정부 부처가 함께 이 머리를 맞대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태스크포스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예를 들자면 공공기숙사 마련이라든가 장기 로테이션이 아닌 장기적인 체류가 가능한 제도를 마련한다든가 네. 그다음에 실업이 발생했을 때 개별 농가가 아니라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그런 임금 보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 거죠. 네. 무엇보다도 사실은 계절 이주 노동자 제도를 폐지하고 현재 좋은 제도는 아닙니다만은 고용의가제 방식의 인력 관리 방식을 좀 원용해서 투명한 인력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센터장님 이제 끝으로 남기실 말씀 전해주시죠. 예, 지금은 농촌 문제를 주로 이야기했는데요. 포항이 속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이제 어업 현장이 많잖아요. 네. 계절 이주 노동자는 어업 이주 노동자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어업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실태는 반드시 좀 조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태행 비자, 어업 현장에서 일하는 비자 노동자들입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진짜 문제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어업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 문제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까지 농촌 인력의 빈 곳을 메우는 사람들은 미등록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등록 노동자들을 양성화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지 않고 계절 이주 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 인력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를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오늘 외국인 근로자 노동 실태와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북북부 이주 노동자 센터 김헌주 센터장이었습니다.